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회기, 2회기, 3회기의 놀이 활동안을 볼 텐데요. 첫 번째, 1회기, 달수야 놀자라는 회기입니다. 이 회기에는 놀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달수 만세와 너, 나, 우리 OX. 뭔가 흥미가 느껴지시나요? 1회기 달수 만세 활동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달수 만세는요, 서먹함과 어색함을 없애주면서 서로 많은 상호작용은 없지만 서로 주의 깊게 바라보고 활동하며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을 꾀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공하는 기쁨도 있죠. 놀이는요, 눈치 게임을 응용한 게임입니다. 모두 저마다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를 타이밍을 겹치지 않게 하나씩 외쳐가는 놀이죠. 기본 규칙을 먼저 보면요, 둥그렇게 참가자들이 둥그렇게 서왔고요. 1부터 10까지 한 사람이 한 숫자를 외치며 앉아 나가는 거예요. 참여 인원수가 12명이면 끝번호는 10위가 됩니다. 단 2일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같은 숫자를 말하면 도전은 실패가 되죠. 1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참가자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숫자를 말해야 하고 겹치지 않게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모두 다 앉게 되는데요. 끝까지 성공하면 마지막에 달수 만세를 다 함께 외치며 일어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놀이지만요, 이것은 되게 다양하게 응용활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냐면요, 일단은 기본 규칙으로 하다가요, 만약에 둘이 동시에 3 하고 둘이 같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미션을 정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바는요, 먼저 동시에 같은 숫자를 말했을 때 어딘가 정해져 있는 벽을 치고 둘이 다시 같이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1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이번에는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가운데로 나와서 하이파이브를 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둘 이상의 참가자가 동시에 말하게 됐을 때 해야 될 것들을 정해 놓는 거죠. 그 다음 또 응용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숫자를 말하는 대신에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 대신에 한 번, 또 2 대신에 2번,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 보면요, 뭔가 숫자가 늘어날수록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증가해요. 이런 게임은 실질적으로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는요, 한 친구가 계속해서 맨 처음이나 뭔가 계속 하려는 경우에는 뭔가 뒤에 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주는 것, 또는 숨이 차서 뛰어갔다 오니까 너무 힘든 경우에는요, 잠깐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사는 어떤 놀이팁이 있을까요? 이 게임에서는요, 약간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과연, 이러면서 한 번에 하는 게 아닌 여러 번 해야 성공해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실패한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놀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둘이는 마음이 찰떡콩떡이네. 그럼 한 번 더. 이번엔 과연,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공하면 이 팀은 대단한데 놀 준비가 되어 있군. 이번 기본 단계를 성공했는데 2단계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러면서 도전 정신을 뭔가 이끄는 거죠. 되면 역시 이 팀은 자랑스러워, 이런 말로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요, 너, 나, 우리 OX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요,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동질감을 키우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게임이에요. 선생님은요, OX라고 쓰여진 A4 용지의 종이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뭔가 준비하는 건데요. 바닥에 종이 테이프로 반을 그어놓고 O와 X로 나눠진 공간을 마련합니다. 놀이는요, 내가 뭔가 교사로서 제시문을 제시하면 아동은 OX 자리로 찾아가 서 있는 놀이죠. 어떻게 하냐면요, 기본 규칙 첫 번째는 좌우로 구분한 공간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제시문을 제시합니다. 아동들은 그렇다라고 하면 O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X로 재빨리 움직여야 하고요. 제시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나는 형제 자매가 있다. 나는 오늘 아침에 김치를 먹고 왔다. 나는 달성공원에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식의 제시문이 가이드북에 많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제시문을 따라서 아동에게 제시해주고 아동은 그 제시문을 듣고 OX로 나가는 거죠. 근데요, 이 놀이는 첫날 1회기에 하는 놀이라서요, 마지막 질문에는 난 선생님의 이름을 안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O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X로 가는 아이들도 있겠죠. 네, 그럴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앞으로 달쏘 놀자 놀이를 진행할 선생님은 땡땡땡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이름은 땡땡땡이야.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렇게 1차 시의 놀이를 끝마치고 2차 시의 놀이를 준비하죠. 1회기에 주의사항을 몇 개 짚어드릴 텐데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움직여서 OX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을 한 번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요, 두세 번 반복해주고 마지막에 하나, 둘, 셋 하고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시문이 뭔가 아이들이 아리까리하고 세모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오늘의 생각으로 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선택 후에는 누가 옆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팁입니다. 마무리로 아동들과 함께 또 규칙을 가지고 마지막 OX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달수놀이를 할 때 모두 다 동의할, 함께 놀이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규칙이 맞는지 OX로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2회기 찾아봐 달수야 라는 회기에는요, 달구벌의 가면이라는 놀이와 신세대 무궁화꽃 놀이가 있습니다. 달구벌의 가면이라는 놀이는요, 주변 인식을 통해서 친구 이름, 환경에 대한 인식 능력을 키웁니다. 놀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놀이를 아시나요? 네, 앞사람부터 차례대로 달구벌에 가면 뭔가 이야기해 나가는데요. 방법은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이야기한 달구벌에 가면 칠성산도 있고 라고 한다면 칠성산도 있고 두 번째 사람은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앞사람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성산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새로운 것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놀이는 아동 생활 주변에 있는 것들로 뭔가 제시어가 들어가는데요. 문방구에 가면이라고 진행자가 외치면 첫 참여자부터 문방구에 가면
연필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성공하면 달수 만세를 외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응용활동으로는요, 돌봄교실 가면 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복지관에 오면 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동의 이름을 또는 선생님이나 아동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될 수 있도록 해보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가봤을 곳을 뭔가 생각해서 낙동강에 가면 뭐가 있다, 시장에 가면, 바다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이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건데 그때 비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비난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어떻게 보면 숙지하는 게임인데요. 너희들이 성공하려면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다시 해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아동을 도와주지 않도록 입을 움직이거나 힌트를 주지 않도록 또 주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놀이의 놀팁은요, 연령이 어린 아동을 앞에 앉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성공하는데 협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면 서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번엔 입을 뻥끗거려서 힌트를 주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동의 이름도 익히고 많은 것들을 뭔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선생님이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2회기 두 번째 활동은요, 신세대 무궁화꽃입니다. 여러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를 아나요? 네, 다 아시겠죠? 이 놀이의 목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도모하면서도 뭔가 친숙한 놀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문제 해결의 기쁨도 나누고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서 신체적인 즐거움을 많이 만끽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 놀이 자체는 준비물은 없지만요, 응용판으로 하는 놀이에서 생활용품, 모자, 방석, 공,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것들을 갖고 하면 더 재밌습니다. 놀이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기 때문에요. 네, 뭔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술래가 외치는 동안 놀이 참가자들은 움직이다가 뒤를 딱 돌아볼 때는 멈춰야죠. 근데 이 1단계 규칙에서는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해보겠지만 2단계에서는 그 말 대신에 술래가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탁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날아가는 파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시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 미션에 따라 모션을 취하는 거죠. 술래는 이때 뭔가 미션을 잘 수행했는지 보고요, 잘못한 참가자는 나오게 하고 뭔가 이건 이상하다 했을 때 놀이하는 아동들은 나름대로 어필하고 설득하면서 뭔가 자기를 주장해 볼 수도 있게 해줍니다. 실패한 사람은 나와서 술래랑 손을 잡고요, 나머지 한 사람이 손을 치고 나면 모두 정해진 선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뛰어가서 도망갑니다. 술래가 도망가는 친구를 치면 술래가 되겠죠. 네, 응용활동으로는요, 협력 미션이 있습니다. 놀이를 하는 동안에 교사는 생활용품을 2-3개 줍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외치는 동안 아동들은 뭔가 협력해서 빗자루, 쓰레받기, 휴지통, 대걸레, 모자 이런 것들을 숨겨야 되는데요. 그쵸? 혼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게 이 놀이의 키포인트입니다. 술래는 정확하게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을 탁 맞춰야 되는데요. 딱 지정한 사람이 만세를 들어서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줘야 돼요. 주의사항으로는 이 미션을 행하도록 할 때는요, 조금 천천히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들고 있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모두 전원이 순례가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교사는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미션을 할 때요, 지도 팁으로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서로 붙어 있으면 기다란 대걸레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를 수 있게 숨길 수 있거든요. 네, 이번엔 3회기입니다. 어서 달수야. 뭔가 어서 해봐야 될 것 같죠? 네, 이 회기는 통나무 다리 미션과 달수 잡아 뛰어 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이 놀이는요, 앞에 있는 회기의 놀이와는 달리 실내에서 하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요. 물론 실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 다리 미션은요, 여러분에게 제공된 커다란 통나무 다리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그 위에서 뭔가 미션을 해 나가는 건데요. 모두의 특성을 알아가면서 다양한 의사소통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유머를 개발하고 비언어적 소통을 개발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놀이입니다. 놀이의 처음엔 아니지만 안대를 제공해서 미션을 행하게 할 거고요. 네, 놀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사는 지시문을 따라 미션을 주고요. 아동들은 통나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미션을 성공해서 한 줄로 쭉 서야지 살아남는 놀이입니다. 네, 모든 참가원들은 통나무 다리 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제시문에 따라 순서대로 뭔가 바꿔 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 지시를 나의 손으로 쓰시오 라든지 할 때 진행자들은 움직이면서 그걸 줄을 바꿔서 순서대로 서야 됩니다. 이때요, 발이 통나무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미션은 실패,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션을 수행하면서는요, 말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은데요. 이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을 가나다라 순으로 또는 여자, 남자 순으로, 학년 순서대로, 생일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는 거고요. 또 눈을 가리고 해보는 활동도 응용활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키 순서대로 선다. 이렇게 미션을 주고요. 눈을 가리고 나서 서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머리를 더듬으면서 키재기를 하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요, 참가원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걸 주지시키면서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격려하고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나가실 때 뭔가 통나무 밖으로 나가거나 몸이 나가는 것은 괜찮지만 발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놀이가 조금 더 재밌어지려면요, 방석이나 뭔가 두꺼운 상자를 이용해서요, 이걸 입체감 있게 올려두면 조금 더 재밌습니다. 그리고 두둥, 미션 임파서블 음악이나 아니면 007 음악 이런 것들을 틀어주면서 긴장감 있는 뭔가 박진감 넘치는 연출을 해주시는 거죠. 이거는 유튜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에 다양한 손짓, 몸짓, 발짓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회기 두 번째 활동은요, 달수, 잡아, 뛰어라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요, 각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드디어 협동을 하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는 활동입니다. 이건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실외에서 할 때도 있는데요. 실내에서 할 때는요, 뭔가 그 준비물인 교구 이 쿠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쿠션 위에 검정 비닐 봉지를 묶어서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놀이냐고요? 이 놀이는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번갈아가며 수비와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는 놀이죠. 수비한 팀은요, 솜 쿠션을 주어서 떨어뜨리지 않고요,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미션을 행하는 거고요. 공격팀은 둥근 원으로 작게 서서 한 명이 원의 주위를 돌 때마다 점수를 1점씩 획득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기본 규칙을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게임은 두 팀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A 공격팀은 803팀, B 수비팀은 금호강팀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B팀은 경계 안쪽에, A팀은 경계 밖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A의 공격팀 한 명이 경계선 너머로 비닐 쿠션을 교실이나 운동장 어딘가에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놀이가 시작돼요. 그러면 A 공격팀은 B팀이 달수 만세를 외치기 전까지 둥글게 모여서 이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야 되는데요. 점수를 잘 내려면 최대한 작은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상대팀은 뭔가 이 공격팀이 던진 쿠션을 딱 잡고 길게 한 줄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사람부터 차례로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뒷사람에게 쿠션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은 처음 사람에게 다시 앞으로 달려와서 이 쿠션을 전달해 주면 모두 다 함께 달수 완성이라고 외칩니다. 이러는 순간 다시 공수가 전환됩니다. 달수 완성이라고 외친 이 팀은 다시 공격팀이 되어서 작은 원을 만들고 여기를 돌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돌았던 그 팀은 이 쿠션을 다시 잡아다가 위아래로 뒷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게임이요, 설명을 들으면 이러겠지만요, 실제로 할 때는요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재밌습니다. 5회에서 7회 정도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 놀이를 할 때는요, 준비 놀이를 잠깐 하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부터 쿠션 잡기 놀이를 하기보다 위아래 전달 놀이나 또는 돌아가면서 점수를 내는 그런 놀이를 한 번씩 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측정해서 이 팀은 저 팀보다 빠른데, 느린데 이러면서 뭔가 격려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응용놀이는요, 쿠션을 던지는 대신에 발약으로 대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리고 실내에서 할 때는요, 너무 멀리 던지질 못하기 때문에 패스를 여러 번 하는 식으로 변형하여 실시해 보면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쿠션을 개구지게 너무 위험한 곳으로 던지지 않도록 경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던지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미리 말해줍니다. 그리고 교사는 놀이 전에 미리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치우고요. 놀이하는 게 안전하겠죠? 실내도 좋지만 넓은 실외에서 해보는 걸 추천해 봅니다. 학년이 골고루 되도록 팀을 나누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같은 학년이거나 체격, 운동 능력이 비슷한 아동끼리 둘씩 짝지어서 가위가위보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공격팀, 진 사람이 수비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면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뭔가 적당히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지도 팁은요, 뭔가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팁인데요. 먼저 소리나는 엽기닭 삑삑이 인형을 비닐 솜 쿠션 대신 이용해 보는 걸 추천해 봅니다. 여름에는 튜브를 활용해도 재밌습니다. 단합을 위해서 서로 파이팅을 외치고요, 시작할 수 있고요.
물을 준비했다가 너무 숨차거나 목이 마른 친구들이 먹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한 팀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늦으면요. 교사는 뭔가 작전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낼지 의논하게 해보고 나서 이 게임을 재개하는 겁니다. 확실히 의논한 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수비와 공격을 하는 동안 사실 너무나 많이 뛰고 웃고 몰입해 나가기 때문에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동들은 점수가 얼마 났는지 모르면서 이 게임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교사는 멋있는 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대단한 두 팀이 멋진 경기였다고 응원해 주거나 박수를 쳐주고 독려해 줄 수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보단 팀원 전체의 협동과 신속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까지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1회기에서 3회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